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GIS 설비거든요. GIS 설비는 25점짜리로 출제되고요. 최근에 GIS 대체 절연 가스 방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10점짜리로 GIS와 일반 AIS 설비를 비교하라라는 10점짜리 문제로도 출제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GIS 설비입니다. 이것은 25점짜리로도 출제되고요. 또 25점짜리의 동일 문제로 GIS 가스의 절연 대체 방안을 설명하시오라는 또 25점짜리 문제도 있고, GIS와 AIS를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10점짜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는 것들은 크게 이 GIS 설비나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설계하거나 종사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답안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좀 잘 돼 있는 자료나 잘 돼 있는 서브노트 등을 참고해서 한번 정리하신 후에 그냥 그대로 암기하셔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쓰시면 돼요.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5점짜리 문제에 한 18점 이상 20점 미만으로 받으면 점수 잘 받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디펜스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차별화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또 이 문제를 정리해서 준비한 수험생과 그냥 이제 버렸던 수험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 문제는 또 출제도 3번 이상, 4번 이상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제가 정리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GIS 가스 절연 대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 찍을 때 GIS 가스 절연 대체 방안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GIS 설비는 기본 중에 기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원에서 수업 받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 같이 스터디원 했었던 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새롭게 정리해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GIS 설비인데요. GIS는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기어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줄로 잡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개요를 세 줄을 주고 항상 서브노트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한 줄이 남았는데 이거는 여유 공간을 남겨두고 시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응용해서 한 줄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개요를 말씀드렸듯이 개요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의를 써주시면 가장 좋다고 늘 말씀드렸고, 또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같이 스터디원 하는 분들도 또 동일하게 해서 다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뛰어난 개요, 예전에 개요부터 잘 쓰면 채점관이 답안지를 읽고 개요부터 개요 몇 줄 읽고 그 답안지를 안 읽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낭설이고요. 최근 트렌드는 개요는 3줄 안으로 끊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정의, GIS가 뭐다라는 정의 정도만 정확히 내려주시고, 다음 빈칸은 시험장에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GIS란 차단기, 단로기, 그리고 접지 개폐기, CT 모선 등을 접지된 용기에 밀폐하고 소우 및 절연
특성이 우수한 SF 가스로 충전한 개폐 장치이다. 이 SF 가스가 무색, 무치 그리고 인체의 무해성까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가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썼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가스 그리고 뭐 F킬러라고 하나요? 그런 데 들어가는 가스들이 대부분 다 SF 가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스를 개발해서 모든 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다가 이제 결국에 밝혀졌죠. 이 SF 가스의 치명적인 문제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런 게 밝혀짐으로써 이제 SF 가스 사용량을 굉장히 줄이고 이거에 대한 대체 절연 방안은 어떻게 가겠는가라는 것이 최근 트렌드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GIS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GIS의 도입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늘 써줘야죠. 어떤 설비가 있으면 설비의 메커니즘, 원리 이런 것들을 써줘야 하고요. 좋은 게 아니라 써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설치 목적, 관련 법규가 있으면 이제 관련 법규 내용을 써주는 게 기술사 답안지로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도입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면 공장 밀집 지역 도심지의 변전 설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GIS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토지 비용 및 부진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진의 소음 환경 문제. 이것은 SF6 가스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이 얘기는 그 노출된 우리 5개에 설치된 그런 수변전 설비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는 SF6 가스로 밀폐된 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우선성, 친환경성이 증가한다. 좀 어폐가 있는데 이런 염진의 그 제품의 피해나 제품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 친환경성은 말이 좀 틀린 거죠. SF6 자체가 환경 그 오존 파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고신뢰성 요구 이제 밀폐화돼 있고 이제 무인 자동화로 운전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 설비는 일반적으로 전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비는 아닙니다.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제 어떤 대규모의 설비에 많이 적용되고 일반 설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분적으로 전체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GIS 설비를 밀폐해서 이렇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한 데 적용되고 일반 설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설비입니다. 세 번째 대제목에는 GIS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에 답을 썼는데요. 이제 GIS 정의는 SF6 가스로 충전한 개폐 장치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이 구성도를 간단히 그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성도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답안지에 다 옮겨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3페이지 기술사 답안지는 2교시, 3교시, 4교시는 6문제에서 4문제를 선택해서 25분씩 한 문제를 써야 하는데요. 거기서 그림만 그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희 스터디원과 같이 생각해서 그린 간단한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X는 단로기이고 차단기이고 압력계이고 압력 게이지고 여기에 밀폐되어 있고 이게 접지 개폐기이다. 이런 것들을 간단히 GIS 설비라고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GIS의 정의, 구성도 또 가장 큰 특징인 SF6 가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SF6 가스도 10점짜리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SF6 가스 물어봤다고 해서 이거 잘 쓰고 10점짜리에 나 이거 잘 쓰고 나 이거 잘 썼으니까 이거 묻는 거 잘 썼으니까 10점 만점에 8.9점 줄 거야. 그건 여러분들은 틀린 생각이고요. SF6가 뭔지 그리고 성질이나 특징 10점짜리에서 물어본 걸 정확히 써주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까지 10점짜리에서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보여줘서 답안지를 마무리하면 좋은 겁니다. 그 묻는 거 잘 썼다고 나 점수 잘 줘야지 이게 아니라 기술사 답안지는 SF6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러이러한 뭐 이게 전기 산업용 설비에는 장점도 있지만 환경 파괴에 대한 영향도 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은 뭐 이렇게 GIS 가스 절연 대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답안지에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점짜리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이 내용은 성한당 최영규 교수님 전력 사용물 시설물 설계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책을 참고해서 그 내용이 들어온 거고요. SF6 가스의 성질입니다. 읽어드리면 차단기 소후 후 절연 내력 회복이 공기의 약 100배. 그러니까 100배로서 이제 사용 특성이 우수합니다. 차단기를 소후하고도 절연 회복 능력이 공기의 100배입니다. 그리고 전기 부성이 있어 임계 전기가 약 공기의 3.7배. 그러니까 이게 작기 때문에 이제 전기도 이제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SF6 가스의 특징은 다시 얘기하지만 소호 능력이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기의 약 100배이고 임계 전기 공기의 약 3.7배. 그만큼 이렇게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연 내력이 공기의 2에서 3배입니다. 우리 그 코로나 현상 일어나고 할 때 코로나도 설명드리겠지만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고 할 때 비 오는 날보다 이렇게 안개 끼고 이렇게 습한 날에 코로나가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물질 등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도통이 돼서 이제 아크가 발생해서 설비에 이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에서 2에서 3배의 절연 내력의 효과가 있고요. 밀도도 공기의 5배로 쉽게 휘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용 설비에 많이 적용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경 파괴에 있다. 예,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스터디원들과 공부하면서 적었던 것들은 이제 GIS의 전격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IEEE 기준에 나와 있는 이게 크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 그 IEEE 기준에 나와 있는 GIS 전격을 답안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제가 전격 IEEE다, KEC다, 뭐 어떤 법규에 있다 이런 얘기들은 기술사는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안지를 적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제 발행되고 그런 관련된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 스터디원들도 다 동의했고 똑같이 답안지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IEEE에 나와 있는 GIS 전격은 연속 전격 전류 시료값은 1200, 1600, 2000, 3000, 4000, 5000입니다. 그리고 전격 단시간 전류는 16, 20, 45, 80, 100K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GIS 부위별 최고 허용 온도 상승은 운전자가 직접 접속하는 부위는 50도까지이고요. 접촉 가능성이 없는 부위는 이제 70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IEEE에 나와 있는 GIS에 대한 전격을 넣어준 겁니다. 이것은 GIS 종류는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봤고 GIS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제 서브노트에 이게 면접에 나왔었다고 이거 적은 겁니다. 그래서 GIS의 종류에는 크게 첫 번째 하이브리드 GIS, 풀형 GIS, CGIS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면접 볼 때. 그래서 하이브리드 GIS는 공기 절연형과 가스 절연형이 복합으로 된 게 하이브리드 GIS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가스 절연 차단기, 가스 절연하는 부분은 차단기 변성기 모선이고 공기 절연하는 부분은 변압기 케이블 연결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22900이나 154KV 일반적인
설비에서 볼 수 있는 GIS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GIS죠. 가스 절연된 부분이 있고 공기 절연된 부분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풀형 GIS, 충전부 전체가 가스 절연이 되어 있는 게 풀형 GIS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풀형 GIS입니다. 전체 가스 절연된 거. 세 번째는 CGIS인데요. 이제 이건 큐비클 형태의 GIS로 25.8 kV의 낮은 전압 계통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CIS, GIS도 이 하이브리드 GIS랑 거의 동일 개념입니다. 이것도 큐비클 형태의 컴팩트하게 제작이 되지만 일부분은 가스 절연, 일부분은 공기 절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GIS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GIS의 그 장점입니다. 그리고 AIS와 비교한 GIS 장점이 또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10점짜리로 나온다면 이것만 다 써주면 나는 여기 네가 물어본 거 다 썼으니까 점수 많이 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 GIS의 정의 쓰고 앞에 2. GIS 구성도 간단하게 써주시고 세 번째 AIS와 비교한 GIS 장점 이렇게 써주셔야죠. 10점짜리 답안지에서는. 그래서 항상 묻는 것만 써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브노트 3페이지로 만드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고 항상 서브노트는 답안지에서 그대로 이거 찍어서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1mm 제가 쓰는 건 제트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1m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뭐 샤프로 연습하건 뭐 다른 볼펜으로 연습하건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면 그 글자 크기와 글자가 써지는 만큼의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냥 이거 찍어다가 10점짜리 나오면 갖다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점짜리 따로 만들고 뭐 25점짜리 만들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항상 내 서브 노트 작성한 데서 어디서 뺐다 쓸까 그걸 항상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AI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수변전 설비를 AIS 설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IS 그러니까 에어 인슐레이션 스위치 기어, 그러니까 공기로 절연한 거고 GIS는 가스로 절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 및 안전성, 충전부 절연 및 접지된 용기 밀폐로 감전 위험이 없다. 장점이니까. 그리고 설치 면적, AIS에 비해 많이 축소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성은 베이가 많을수록 AIS와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변손소 부지 비용, 유지 보수, 감각 삼각비 고려 시 비용 효과가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이라는 말은 기둥과 사이에 그 한 구석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스터디원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한당 최영규 교수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공사기간은 GIS는 유닛별로 조립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S도 유닛별로 다 조립됩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니까 이거에 대한 장점을 더 부각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유닛별 조립 상태로 설치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유지보수성, AIS 경우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이 없다. 외부 도색 작업 등은 정전 없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AIS 같은 경우는 염해 지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애자 세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떤 국가기관 설비이지 일반 수변전 설비가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정전을 하고 뭐 애자를 세정하거나 뭐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청소할 일이 없다. 그리고 외부 도색 작업 등은 정전 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는 손으로 만져서 감전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 도색 작업 등은 정전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경성은 미관, 코로나 소음 등 환경과 조화 고려 시 GIS는 도심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는 것들이 비 오는 날보다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렇게 눅눅한 날에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공기에 있는 그 공기를 통할 수 있는, 도통될 수 있는 이런 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껴 있고 습하면 그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돼서 이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고 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AIS보다는 소음이 적다. 그리고 미관도 이렇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출된 수변전 설비보다는 이제 좀 미관이 좀 괜찮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도심지에 적합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GIS 관리 기술인데요. GIS 관리 기술 여기 보이시지만 GIS 관리 기술인데 이거는 그 한국전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GIS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는 기술을 찾아보고 그게 답안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SF 가스 아황산 가스 함유량이 1ppm 초과 시 어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SF 가스의 아황산 가스 함유량이 1ppm 초과 시에는 SF6 가스를 교체해야 된다고 GIS 한정 관리 기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SF 가스 6에는 수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관리 측정도 합니다. 관리 기술입니다. GIS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치는 150ppm으로 관리해야 되고 허용치는 300ppm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시간은 2에서 3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저항은 GIS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GIS 접촉 저항은 140메가옴 이상일 경우 이제 불량으로 판단하고 이제 뭐 교체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 저항 측정은 주회로는 1000메가볼트로 100메가옴 이상, 그리고 제어회로는 500메가볼트로 2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그 기기가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5에서 6kg/cm 제곱, 그 GIS 압력은 5에서 6kg/cm 제곱의 압력을 유지해야 하고요. 가스 누설률은 연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누설을 측정해서 가스 양을 측정해서 가스 누설률이 연 1%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공기량 측정, 호수를 토출구에 연결해서 배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토출량을 측정합니다. 이거는 그 송배전 용어집에 GIS 배출량 측정에 대한 내용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전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출 공기량 측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스를 토출구에 연결해요. 배스 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량 등을 측정해서 이렇게 한국전력 그 GIS 관리 기술 기준을 통해서 GIS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또 GIS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정리할 때는 최대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내용들을 첨부해서 답안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최근 동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절연가스 개발입니다. 질소가스와 SF 가스를 혼합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GIS 시스템 전력 공급 회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0% 좀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동향이고, 이 대체 절연가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기 기기 생산업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 5번째까지 최근 동향을 썼고요. 마지막에 쓰지 않았지만 6번째 이제 결론을 써서 그 내용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GIS는 아까 장점의 부분을 한두 줄 정도 언급하시고, 뭐 이렇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미관상 용이하고, 이제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유지보수성이 용이하다 이런 것도 쓰지만, 단점으로는 SF6가 환경 오존 파괴를 일으키므로
대체 저렴 가스 개발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최근 추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문제는 GIS입니다.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기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25점짜리고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번 이상 출제됐고 4번, 5번 출제됐기 때문에요.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건축전기 설비기술사를 다시 공부할 일은 없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하고, 물론 관련된 인터넷 자료 등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봐야죠. 그래서 한 번 반 정도 잘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끌고 가셔도 크게 서브노트 수정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교조적으로 암기하시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런 문제 등을 빨리 써서 나머지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5분, 최소한 5분 이상 더 투자하게끔 해서 좀 어려운 킬러 문제의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거기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서 그 교시에 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수험 전략으로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서브노트 설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